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교식입니다. 네, 2021년 이미지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미지 상담소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전에는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 정도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헤어까지 완벽하게 메이크오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헤어 고민 해결사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살롱드 기프트의 원장 지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살롱드 기프트와 함께 하게 됐고요. 뭐 메이크업도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헤어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컬러에 대한 고민이나 뭐 볼륨감이나 아니면 웨이브 이런 것들에 고민이 엄청 많아지고 이 눈도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누구를 따라하는 뭐 이런 헤어 메이크업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이미지를 찾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 아마 굉장히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헤어는 제일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내 피부톤에 맞는 컬러나 얼굴형에 맞는 단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승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델을 모셔보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롱드 기프트의 새로운 기프트 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선정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바꿔봐주면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어떤 고민이 제일 컸어요? 피부 톤이 목이랑 얼굴이랑 달라서 베이스 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 쪽으로는 작년에 탈색을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컬러를 계속 바꾸고 싶은데 내 손상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헤어는 저희가 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쵸? 비포는 아마 지금 자료로 나갈 텐데 비포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됐죠. 일단 헤어가 많이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숱이 많이 적죠. 이거보다는 2배 정도 많아야 되는데 모량의 한 50% 정도가 지금 끊겨 있는 상태예요. 탈색을 너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발이 많이 끊어져 있었고 또 컬러가 굉장히 좀 퇴색된 컬러, 그쵸? 좀 예쁘지 않은 컬러를 갖고 있는데 거기 염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얘기했어요. 1도 끊어지지 않게끔 손상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끊어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염색약이 모발에 딱 닿게 되면 머리가 확 녹아버려요. 다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이 정도로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얘를 살리면서 컬러를 하는 게 가장 큰 관점이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염색약보다는 매니큐어나 코팅약, 요즘에 또 이렇게 나오는 틴트 컬러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손상이 없게끔 컬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약간 잦은 뭐 염색이라든가 탈색으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상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톤 다운되면서 좀 약간 푸른기가 도는 컬러가 더 모발이 좀 덜 상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발이 많이 상해 있으면 모발 안이 다 비어 있어요. 빨대처럼.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 차가운 계열을 입혀줌으로써 윤기나 보이는 그런 헤어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메이크업 고민, 피부 톤이 굉장히 달라요, 목이랑. 그걸 좀 해결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티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는 연예인 커버 메이크업을 안 해요. 기프트 유리님 보고선 대세 아이돌 중에 한 명이 떠올라서 약간 느낌을 좀 비슷하게 해볼 거예요. 끝나고 나서 누구지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미지 상담소 업그레이드 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목과 차이가 많이 나는 톤, 다크서클, 코 약간 이런 색소 침착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효과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먼저 컨실러 작업을 먼저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더마 신실러 2호인데 1호는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컬러라서 이제 홍조 커버용, 2호는 베이지빛 컬러가 많이 돌아서 약간 다크라던가 색소 침착된 부분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2호를 이용해서 커버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컨실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색소 침착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컨실러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굉장히 좋거든요. 색소 침착이 많은 부분 위주로 먼저 한번 이렇게 발라주세요. 목이 굉장히 밝거든요. 밝은 컬러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나중에 다크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크라던가 색소 침착된 부분을 먼저 얇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만 커버를 해도 피부가 훨씬 환해진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할 건데 보시면 안정적인 베이지 컬러, 옐로우같이 좀 밝고 핑크같이 좀 밝고 팽창되는 컬러를 쓰게 되면 핑크는 분명히 약간 둥둥 뜨는 느낌이 날 거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피부 목톤과 비슷해지긴 하겠지만 톤이 많이 올라가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조금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정적인 베이지 컬러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발라보면 피부톤보다는 밝지만 은은하게 좀 맞는 느낌 드실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인 컬러가 시간이 지나도 베이스가 예쁘게 표현이 되고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어두운 베이지 계열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예뻐 보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느 정도 커버력도 좀 있는 제품이거든요. 얇게 깔아줘도 톤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톤을 바꿔줘야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결 살리는 글로우한 제품들,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은 그 유지력이 솔직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력이 좀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어두운 컬러 같지만 발라놓으면 그렇게 칙칙하거나 어둡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정돈이 돼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썹을 많이 안 길게 그릴 거예요. 조금 얇고 좀 짧고 살짝 올라가 보이게, 조금 다소 진하게, 약간 얇고 짧죠 생각보다. 원래는 눈썹을 조금 더 도톰하고 길게 그리는 게 원래 얼굴형은 조금 더 맞는데, 오늘 좀 하는 표현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눈매가 짝짝이가 좀 심하죠. 네. 눈매를 좀 이렇게 날카롭게 올려줄 건데, 쌍꺼풀 뒤에 접히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최대한 잘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는데, 보통은 섀도우가 좀 많이 들어갈 때 이 베이스 컬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돼 있어야 발색이 얼룩지지 않고 잘 나오거든요. 눈 밑에도 넓게, 이런 이제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들이 피부톤이랑 거의 비슷한 컬러라서 좀 이렇게 넓게 좀 많이 깔아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붉은기가 살짝 도는 피치 계열의 컬러죠. 눈두덩이 전반적으로 깔아줍니다. 섀도우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음영이죠. 음영이지만 음영 컬러만을 사용하는 메이크업은 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컬러 사용해 주시게 되면 칙칙해 보이지 않으면서 눈매를 조금 화사하고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전반적으로 넓게 깔아줍니다. 이 섀도우의 범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깔아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눈 밑에 섀도우를 이렇게 좀 넓게 깔아줍니다. 눈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연결감 있게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줍니다. 피치, 코럴, 핑크, 붉은기가 좀 감도는 컬러들이 눈매를 좀 화사하게, 화려하게 표현하기가 좋고요. 거기에 이렇게 펄까지 들어가 있다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잘 살겠죠?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라인을 최대한 깊이감 있는, 라인을 얇고 길게 최대한 빼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눈썹이 더 깁니다, 아이 메이크업보다. 근데 오늘 메이크업은 눈썹은 조금 짧고 아이 메이크업이 더 길어질 거예요. 좀 과감하게 다소 올려줍니다. 점막 부분도 좀 꼼꼼하게 오늘은 채워주시고요. 젤 라이너 이용해서 라인을 얇게 섀도우를 한 번 더 발라서 잡아주시고요. 36호인데 좀 얇게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얇게 길게 뺐을 때 속눈썹을 굉장히 빼곡하게 씹는 경우도 있지만 흐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얇으면 속눈썹도 좀 같이, 얇지만 꽉 채웠으니까 속눈썹도 얇고 조금 촘촘하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를 양을 막 많이 바른다기보다는 정돈되게, 균일하게, 깔끔하게 일자 방향으로 뻗치는 느낌 정도만 잡아줍니다. 펄을 좀 얹어줄 건데요. 눈 밑에 자연스럽게 깔아주시고 삼각존까지 채우는 느낌으로, 눈두덩이에는 손을 이용해서 동공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눈두덩이 가볍게 노즈를 좀 잡아줄 건데, 앞머리 부분, 여기 부분과 이렇게 내려서 눈 앞머리까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중안부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 밑을 잡아줘서 시선을 한번 정돈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는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이유가, 여기 코가 너무 길어 보이면 살짝 노안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코는 짧아 보이되 이 중안부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 가루 타입의 펄 제품을 눈가에 바르고 리퀴드 타입 제품을 한 번 더 바르고 있는데요. 레이어링을 하게 되면 예쁘게 오래가는 반짝이로 표현이 되거든요. 눈 밑에 펄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제형이 다른 제품 두 가지를 섞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퀴드 타입 펄을 눈두덩이 바를 때는 자칫 뭉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떴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 발라주는 게 좋아요. 누드 계열의 컬러와 약간의 피치 계열인데, 먼저 이런 누드 계열의 컬러를 옆 광대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사선 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싶거나 실제 가름이 하신 분들도 이렇게 블러셔를 하면 그 얼굴형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블러셔 방법이에요. 광대 부분을 감싸듯이 사선 방향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쉐딩 컬러와 한 번 더 만나게 해주면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쉐딩을 전반적으로, 특히 이렇게 목이랑 톤 차이가 좀 많이 났던 분들은 이렇게 페이스 라인 정돈을 꼭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약간 누드 계열의 컬러를 이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원래 입술보다 조금 더 넓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MLBB 계열의 컬러죠. 입술 전반적으로 깔아주시고 외곽 부분만 살짝 그라데이션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스머지한 느낌의 립이 표현이 되고, 발랐던 립을 여기에다가 총알 브러쉬 이렇게 붙여줍니다. 양은 아주 적게.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입술 살짝 오버립이 되도록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도톰한 입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은은하게 스무스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립 컬러는 살짝 조금 더 붉게 한번 바꿔봤고요. 이제 헤어를 하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봐보도록 할게요. 헤어는요, 앞머리 가르마를 살짝 돌려서 이 가르마의 방향에 따라서 얼굴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볼 거고요. 머리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틴트를 좀 사용해서 볼륨감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헤어라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려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이런 얇은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드라이를 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고 하게 되면 동정기도 많이 안 생기고요. 쉽게 좀 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부분에 볼륨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볼륨감을 좀 살리고 나서 앞머리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돌아가 있는 구렛나루를 자연스럽게 펴주는 걸로 드라이를 할 거고요. 가르마에 볼륨감을 살짝 줄 거예요. 우리 모델님이 모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틴트를 사용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할 건데요. 우리 아티님들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킬에 시중에도 많이 팔고요.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모발 숱이 적으신 아티님들은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 부분에 붙으면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아래쪽에 감춰주는 부분에다가 많이 껴주거든요. 보통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에 가장 감추기가 편하고 목 부분 쪽으로 넘어가는 머리들이 보통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쪽 부분, 이 네이프 부분에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백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똑딱, 똑딱. 훨씬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웨이브는 자연스럽게 풀린 듯한 느낌으로만 진행을 할 거고요. 고데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고데기예요. 그래서 제 고데기를 말았어도 거의 이 정도의 컬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이 앞머리가 최대한 고정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르마 부분을 반으로 나누시고요. 이제 묶어줄 거예요. 이제 앞머리를 시스루 느낌으로 살짝만 몇 가닥만 걷어내겠습니다. 예전에는 웨이브를 있게끔 애교 머리를 많이 했는데 스트레이트로 펴는 느낌도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거든요. 스타일링은 끝났고요. 포인트를 집어드리자면은 탈색머리에 일단 손상이 가장 안 되게끔 염색을 진행을 했고요. 빗을 사용해서 볼륨감을 좀 많이 줬고요. 옆에 넘어가는 머리들이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뒤쪽으로 묶어줬어요. 아예 머리를 흔들거나 해도 이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애교머리 살짝 내서 거의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립을 조금 더 레드, 좀 진한 레드 계열로 한번 바꿔봤어요. 헤어도 해봤는데 핀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느낌과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핀도 양쪽에 한번 찔러봤습니다. 네. 원래 점이 있어요. 여기가 유리님이. 근데 여기 점을 조금 더 부각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느낌, 모발의 컬러, 염색부터 이제 스타일링, 그리고 메이크업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따라한 걸까요? 누구 따라한 걸까요? 판단은 아트린들이 유리가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로 네,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누군지 지금 바로 보이는데 구독자분들은 바로 아시지 않으실까요? 커버 메이크업인데 누군지 안 알려줘. 마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그럼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좀 모시고 나의 이미지에 대한 고민, 하고 싶은 추구하는 이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저희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시고서 이미지에 대한 같이 상담도 해보고 저희가 더 나은 이미지를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좀 재밌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밑에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사진 함께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염색이라던가 좀 시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어울리는 이미지로 저희가 바꿔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안녕!